안녕하세요. 요즘 국제통상 환경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네요. 네, 맞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움직임, 이게 아주 큰 변수인데, 일본이나 EU, 중국은 어느 정도 미국이랑 얘기가 돼가는 분위기인데, 정작 우리라고 미국 사이의 중요한 협의는 갑자기 연기됐어요. 네. 그게 참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지금 돌아가는 판을 좀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한테 상호관세 매기겠다. 이러니까 다들 바빠졌는데 특히 일본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네, 그렇죠. 일본은 원래 한 25% 얘기 나왔었는데 이걸 15%로 낮추는데 합의를 봤죠. 10%포인트나 낮췄군요. 네. 그 대가로 근데 어마어마한 걸 약속했어요. 무려 5,500억 달러. 5,500억이요. 와,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760조 원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약 756조 원 정도 되죠. 근데 이 투자 내용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선소집고, 제약, 핵심 광물, 또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이게 딱 미국이 지금 중국 견제하면서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 다시 짜려는 그 핵심 분야들이랑 정확히 겹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경제 거래를 넘어서는 거네요. 거의 안보, 기술 동맹 차원의 협력 약속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원래 일본이 제안했던 것보다 투자 규모를 더 늘리라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5,500억 달러 투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 그 뒤에는 그런 전략적인 계산이 있었군요. 그럼 투자 말고 다른 것도 내줬죠. 일본 내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는 반응은 없었나요? 당연히 부담이 크죠. 그 외에도 미국산 농산물, 특히 옥수수나 대도, 또 바이오 에탄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걸 한 80억 달러치 더 사주기로 했고 미국산 쌀 수입 할당량도 늘리기로 했어요. 쌀까지요? 네. 근데 쌀은 좀 봐야 하는 게 기존에 우리가 최소 시장 접근, MLA라고 부르는 그 물량 안에서 조정한 거라서요. 전체 수입량이 확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군사 무기 더 사겠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검토하겠다, 이런 약속들도 포함됐고요. 그러니까 관세 10%포인트 낮추려고 일본이 정말 많은 선물을 안겨준 셈인데 그만큼 절박했고 또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겠죠.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주요국들도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미국이랑 15% 상호 관세율에 거의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요. 중국과의 협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는데. 네, 주요국들이 이렇게 서둘러서 협상을 마무리 짓는 모습이 이게 우리한테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우리는 정작 중요한 협상이 연기됐단 말이죠. 7월 25일로 잡혔던 한미 외교 경제장관 회의 그 2+2 협상이 갑자기 취소됐어요. 네, 맞아요. 미국 재무장관 긴급 일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다른 나라들 협상은 막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연기된 거 이거 정말 예사롭지가 않네요. 바로 그 타이밍 때문에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 일정 변경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이 많죠. 그렇죠. 경쟁국들하고는 협상 속도를 내는데 한국과의 핵심 협의는 뒤로 밀린다. 이건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좀 뒤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소위 코리아 패싱이라는 걱정이 또 나오는 거군요. 네,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과거에도 보면 국무장관 방안이 무산된다거나 주한미국 대사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더 커지는 거고요. 결국 협상 테이블에 제대로 앉기도 전에 좀 힘이 빠질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럼 우리도 일본처럼 관세율을 낮추려면 뭔가를 내줘야 할 텐데 근데 일본이 내놓은 그 5,500억 달러 투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네, 일본 수준의 투자는 어렵다. 이게 중론이죠. 그럼 다른 카드는요?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도 거셀 텐데요. 예를 들어 바이오 에탄올 원료인 옥수수 수입 늘려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또 국내 관련 산업 기반이 아직 좀 약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쌀은 더 복잡합니다. 일본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특정 국가에서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사와야 하는 그 국가별 쿼터,
TRQ 있잖아요. 아, TR2. 네. 네, 이걸로 묶여 있어서 미국 몫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한테 양해까지 구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알래스카 LNG 투자는요? 그것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있는데 사실 그 사업 자체의 타당성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내부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만 커질 수 있는 거죠. 아, 결국 일본이나 EU처럼 15% 관세율 적용받지 못하면 우리 수출 기업들 가격 경쟁력에 바로 그냥 타격이 오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죠. 협상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너무 서두르다가 좀 불리한 조건을 덜컥 받아들여서 졸속 협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정말 어려운 갈림길을 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미국발 상호관세 압박 속에서 다른 주요국들은 각자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출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협상마저 연기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래 단순히 관세율 문제를 넘어서 투자, 농산물, 에너지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렇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런 다층적인 압박 속에서 우리는 과연 경제적인 실리와 외교적인 입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대규모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협상의 지렛대는 무엇이 있을지 다 함께 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